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일일 브리핑을 하기로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어느 기자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일일 브리핑을 왜 안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큰 이슈는 없지만 그래도 와서 말씀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한 일주일 하다 보니까 국회에 출입하신 기자님들이 경제 쪽하고 약간 다른 취재를 하시다 보니까 용어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자꾸 불평을 하셔서 오늘 제가 풀어서 썼습니다. 잘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용 성장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다짐이다. 큰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5월 아시안 리더스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인 201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린스턴 대학 앵거스 디튼 교수는 최근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빈부격차, 청년 실업, 고통받는 한국, 해법은 혁신이다 라고 주장하며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포용적 성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의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못하고 그 주장은 허구라고 주장한 여당 원내대표를 몰아내고 공천도 주지 않은 새누리당, 그 프레임에 얽매여 매년 50조 이상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계속해서 재정수지 적자를 발생시켜 후손에게 부담을 남기고 있는 경직된 사고를 지닌 사람들은 결코 혁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은 유연한 사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디튼 교수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비해 프랑스의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상위 1%는 더 큰 부를 축적하고 있다. 그런 발전과 성장은 국민 대다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복지를 통한 성장 정책을 참고할 만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앵거스 디튼 교수는 불평등이 성장에 어느 정도 유의하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걸 국내에서 외국에서 인용하다가 여러 가지 파문을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약간의 불평등은 사람의 더 우리가 잘해보자는 심리를 자극시켜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지나친 불평등은 결코 성장에 도움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디튼 교수의 주된 주장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해서 IMF나 OECD 등에서도 주장한 포용적 성장을 외면하고 효과도 없는 낙수효과에 의존한 새누리당에 결코 경제의 운전대를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계속해서 새누리당은 야당들어 경제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주장에 야당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여 겸허하게 수용하고 20대 국회에서도 민생을 살리는 국회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주장의 허구성도 밝히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한 법안이 30개인데 그중 26개는 이미 통과되어 있고 4개가 남았습니다. 4개 중에서도 2개는 정부 여당 간 의견을 일치를 보지 못해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 2개고 하나는 대통령과 여당 야당 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기재부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통과하지 않은 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은 법안 4개를 보면 산재보상보험법과 금융위설치법은 정부와 새누리당 내 이견 존재로 통과가 안 된 것이고 여야 간 이견 후 통과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2개인데 핵심은
의료 영리화 문제에 대한 여야 간 의견 때문에 통과 안 된 의료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법안의 절박성을 진정성을 갖고 야당을 국회 파트너로 인정하여 야당의 협조를 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필요하면, 정말로 필요하면 야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어느 야당 국회의원이 민생을 외면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반대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주한 미 대사에 취임하신 성킴 분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분을 주한 미 대사로 내정해놨는데 공화당 의원 한 사람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8개월을 지연시킨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이렇게 계속 대화와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지 한 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강제로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민주주의의 원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한다고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을 누가 주도해서 통과시켰습니까? 황우려 의원이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주도해 통과시킨 법이 아닙니까? 이 법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께 진솔한 설명과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안보 불안 세력이라 매도하는 데 묻고 싶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최대 안보 위협 세력이고 북핵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누가 부정할 것입니까? 그러나 빈부격차 심화, 양극화, 불균형 성장, 높은 실업률 등을 해결하지 못해 우리 국민이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애정을 상실한 것 또한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 8년 경제를 실패하고 내부 갈등을 야기한 새누리당이야말로 진정한 안보 불안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의 많은 공분을 산 정경근 검사 사태를 보면서 우리 공직자가 얼만큼 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물이 고이면 썩게 되었습니다. 장기 집권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적발하는 시스템 역시 현재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고위 공직자의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정 운영의 중심을 받고 우리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기회를 찾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기자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